지난 2006년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좋은 일이었지만 개방에 걸맞는 관리 체계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5년 5월 숭례문 주변에 잔디광장이 조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3월에는 숭례문 중앙통로인 홍례문까지 일반인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지난 1907년 도로와 전찻길이 만들어지면서 마치 외딴 섬처럼 시민들과 멀어졌던 숭례문. 서울시가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려놨습니다. 하지만 개방 자체에 골몰하느라 화재나 방화 같은 재난에 대비한 관리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개방 이후 숭례문 주변은 많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됐고 대규모 공연도 열렸지만 안전조치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재난에 대비한 서울시의 관리 인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럼 세 분이 하루 종일 숭례문에 상주하시는 건 아니네요? 상주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 이쪽 저쪽에 순찰도 돌고, 여름에는 잔디도 깎아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서울시는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숭례문 개방에 미온적이었던 문화재청을 끈질기게 설득해 결국 개방을 이뤄냈지만 그에 걸맞는 안전 대책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SBS 이병희입니다. 자, 이번 화재의 미숙한 초기 대응은 우리 역사에 두고두고 한으로 남게 됐습니다.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가운데 양측은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영주 기자입니다. 소방 관계자들은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초기에 기화를 떼어내려 했는데 문화재청이 제동을 걸었다는 겁니다. 문화재 인증을 감안해서 화재 진압에 좀 신중하게 해달라. 하지만 문화재청은 화재 초기 일부를 파괴해도 된다고 소방방재청에 통보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소방대원들이 문화재 훼손을 꺼려 이를 거부했다고 문화재청의 한 관계자는 주장했습니다. 책임 공방으로 번지자 두 기관은 뒤늦게 한 목소리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뿌린 물로 지붕이 얼어붙어 소방관들의 접근이 불가능했고 기와도 손으로 뗄 수 없는 특수기와여서 불가항력이었다는 겁니다. 지붕이 일반 지붕하고 달라서 일반 기와가 아닌 상당한 특수한 기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한식 구조 특성상 어떤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1997년 기와 보수를 맡았던 전문가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기와를 처마 쪽부터 떼어내면 흙이 나와 미끄럽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손을 얼마나 뜯을 수 있는 겁니다. 한 걸 뜯고 올라가면은 거기 흙이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 다녀도 미끄럽지 않고. 소중한 국보 소실은 돌이킬 수 없다지만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원인과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김영주입니다. 1, 2층 누각이 완전히 불에 타서 무너졌지만 숭례문 현판을 건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화재 당시에 열기로 균열이 생겨서 복원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남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길이 다시 치솟기 시작한 어젯밤 11시쯤 소방관들이 굴절차를 타고 올라가 현판 제거 작업을 벌입니다. 곧바로 육중한 현판이 바닥에 떨어졌고 이 충격으로 테두리 일부가 훼손됐고 화재 열기로 본판에 크고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현판은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로 옮겨져 복원 작업을 위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워낙 다급한 과정에서 떼어낸 현판이라서 떨어질 때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지복유설에 따르면 숭례문 현판은 세종대왕의 형이자 조선 초기 명필로 꼽혔던 태종의 장남 양녕대군이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숭례문의 현판은 여느 현판과는 다르게 세로로 쓰여 있는데 이는 풍수지리에 입각한 것입니다.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고 경복궁을 만들 때 톱니 모양의 관악산이 뿜어내는 화기를 눌러 궁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숭례에서 예는 오행에서 말하는 불화를 뜻하고 높인다는 의미의 숭자와 함께 세로로서 불은 불로서 다스린다는 이치를 적용한 것입니다. 불을 막겠다는 현판이지만 정작 숭례문 자체의 소실은 막지 못했던 현판. 전문가들은 그나마 현판을 건진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며 복원 작업 시 소중한 문화유산의 상징성을 지켜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남상석입니다.
어제 화재 모습을 지켜보신 분들은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시민들의 안타까움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지영 기자입니다. 심장이 너무 아파. 아니 저거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어떻게. 이제는 완전히 무너진다. 무너져 내리는 숭례문 앞에서 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인 채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나 평생 참 오늘 저거 마지막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이 밝으면서 숯덩이로 변해버린 숭례문이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들은 참혹한 현장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국보 1호를 잃어버린 슬픔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가보 하나를 이걸 못 지키고 1호 우리 1호로 가다 다 태우고 예? 동대문도 가서 똑바로 하십시오. 믿기지 않은 현실이지만 이 부끄러움을 잊지 않기 위해 카메라에 담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일부 시민은 부서져 내린 숭례문의 잔해를 가져가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그 숨결은 이제 이걸로 끝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아픔 쪼가리를 가지고 간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인터넷상에도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이 본물을 이뤘습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는 안이한 관리에 항의하는 네티즌들의 접속이 폭주해 다운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년 전 문화관광부 게시판에 허술한 경비 때문에 숭례문의 방화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글이 실렸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국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네, 문화재청은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서 숭례문을 완전 복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빨리 해도 3년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비용도 2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화재청이 내놓은 숭례문 복구 기본 방침의 핵심은 숭례문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복원은 2006년 제작한 정밀 실측 도면과 1960년대 작성된 수리보고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화부의 석재라든지 또 상부의 목재 중에서도 그 경미하게 그 화재에 거슬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봐집니다. 일제 때 변형된 좌우측 성벽도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숭례문 복원에 기간은 3년, 비용은 200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국보급 문화재 방제가 미흡했던 점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한식 구조의 맹점상 또 다시 불이 나도 끌 수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최선의 그 관리가 최선의 방제 못하게 막는 예,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숭례문이 최선의 관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혀 뭐 대책이 없던 거죠. 이런 건 전혀 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그냥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관리된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문화재청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방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숭례문이 복원될 때까지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함께 타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주영입니다. 이렇게 복원에 나선다 해도 완벽한 원형 복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무형의 문화적 가치는 물론 상처받은 국민적 자존심이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한성구 기자입니다. 숭례문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목재입니다. 우선 지난 1961년 보수공사 당시 따로 떼어내 한국전통문화학교에 보관하고 있는 350여 점의 목부재는 대부분 뒤틀려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복원에 쓸 아름드리 소나무를 새로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화재청이 지난해 광화문을 복원하기 위해 백두대간 일대를 1년이나 뒤졌지만 지름 90cm를 넘는 좋은 소나무는 2그루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나무를 찾아낸다 해도 다시 3년에서 5년까지 자연 건조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정기 건조를 해버리면 그 유분과 수분이 한 번에 빠져나가고 한마디로 수소강다 같은 나무, 형체만 나무인데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절대로 정기 건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조 구조물을 떠받들고 있던 돌 받침도 문제입니다. 돌이 열기에 오래 노출되면 힘이 없어져 쉽게 부서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어렵사리 숭례문을 복원한다 해도 모양만 비슷할 뿐 21세기 건축물에 불과하다는 논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 정신 그리고 느낌
우리 흔적, 이런 것들까지 국민들 뻥 뚫린 가슴에 대해서 복원해 줄 수 있느냐. 결국 한 번의 화재로 600년 넘는 세월에 견뎌온 숭례문이 갖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되살릴 수 없게 됐습니다. SBS 한승우입니다. 국보 1호 숭례문은 조선 왕조 개국 6년 뒤인 1398년에 완공된 그야말로 우리의 대표 문화재입니다. 숭례문이 지닌 문화적 가치는 얼마나 될지 최호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963년 숭례문의 대대적인 보수공사 현장입니다. 인부들이 바쁜 손놀림으로 기둥을 박는 모습에서 힘찬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국보 제1호인 남대문의 종수공사가 1년 10개월 만에 완공되어 그 준공식이 성대히 베풀어졌습니다. 준공식에는 외교사절까지 초청해 성대한 행사로 치룰 만큼 숭례문은 언제나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 문화재였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 숭례문은 2층 건물로 석축 위에 서 있는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처마의 무게를 떠받치기 위해 처마 아래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공포라는 구조물을 추가해 조선 초기 건축 양식의 빼어난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는 걸작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건축적으로 조선 왕조 일대를 대표하는 가장 뛰어난 문화재였고, 동시에 그 이름을 예를 숭상하자는 것으로 붙여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현존하는 한국 성문 건물로선 가장 규모가 컸던 숭례문. 그러나 복원이 된다 해도 국보 1호의 지위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국보에서 서열을 없애기로 한 데다 완벽한 복원이 이루어진다 해도 잃어버린 문화재적 가치는 되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SBS 최효환입니다. 숭례문은 광주의 수도 한양의 정문으로서 6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만큼 위기의 순간들도 많았는데 숭례문 순환의 역사는 이상엽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숭례문은 오랜 세월의 풍파와 숱한 전란의 격변기를 거치며 민족의 상징이자 자부심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10년 전에 한양의 정문으로 완성된 이래 숭례문은 그야말로 조선, 그리고 대한민국 격동기의 희생물이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에는 도성안이 다른 건물들처럼 파괴되거나 불에 타는 위기는 넘겼지만 현판이 분실되는 사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없어진 현판은 광해군 때 발견돼서 다시 숭례문에 내걸렸습니다. 그 뒤 1907년 일본 왕세자가 숭례문의 통과를 위해 양쪽의 성곽을 허물고 도로를 내면서 숭례문은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전역이 잿더미로 변했던 한국전쟁 때에도 누각과 성곽 곳곳이 부서지고 그을리긴 했지만 다행히 숭례문은 대체로 무사했습니다. 전쟁 중이던 1952년 대대적으로 중수됐고 1963년에는 피해 복구를 위해 건물을 전면 해체한 뒤 지금 모습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조선시대 초기 때에 지은 다포 양식의 건축 양식이 거의 대부분이 잘 남아있는 건물이에요. 그게 이제 소실이 됐으니까 조선시대 초기 때에 다포집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나 600년을 버텨온 상징은 하룻밤새 시민들이 눈앞에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SBS 이상엽입니다. 외국의 유명 예술품들이 전시를 위해 들어올 때 보험료만 몇십억 원, 몇백억 원이라는 보도를 종종 해드렸는데 숭례문에는 얼마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까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국보 1호 숭례문은 일반 손해보험사가 아닌 지방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나 부속 건물의 재난에 대비해 공동으로 만든 비영리 법인입니다. 숭례문의 연간 납입 보험료는 단지 8만 3천 원. 따라서 화재로 전소됐지만 최고 보상 금액은 9,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소형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됩니다. 보물 1호 흥인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7만 5천 원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한 보험의 보상 한도는 고작 8,600만 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가입 당시에 가입 조건이라든지 보험료 부담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우리 공개에 대해서 신청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해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한 문화재들은 그나마 보상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경복궁은 152억 원, 창덕궁 91억 원, 덕수궁 69억 원 규모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문화재도 실제 가치에 대한 평가 없이 예산에 맞춰 주먹구구식으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계약자인 문화재청이 설정하였고
보험료율은 특별한 작업이 없는 일반 관람용료율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험 가입 의무나 가입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문화재도 허다합니다. 문화재 관리당국의 예산 타령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들은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홀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자, 이제 숭례문을 잘 복원하는 게 힘든 과제로 남았는데요. 3년 전 화마에 소실된 후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인 낙산사가 궁금합니다. 귀중한 문화재를 잃어버리고 복원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조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속 20m의 강풍을 타고 불길이 낙산사를 집어삼킵니다. 미처 손써볼 겨를도 없이 건물 17채와 2개의 국가지정 보물, 3개의 지방문화재가 훼손됐습니다. 3년이 다 된 지금 낙산사는 아직도 복구 중입니다. 주법당인 원통보존을 비롯해 9채의 건물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올 연말까지 7채의 건물을 더 짓고 나면 외형적인 복구는 마무리됩니다. 남아있는 보물과 새 법당을 지키기 위해 불길을 막는 수막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과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열감지기와 불꽃 감지기, 무인 경비 시스템도 설치됩니다. 실화나 방화, 전기 누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화재로부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모든 복구가 끝나더라도 낙산사의 옛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불길에 녹았던 보물 제479호인 동종. 1년 만에 원형대로 복원됐지만 역사적 가치를 잃어 더 이상 보물이 아닙니다. 많은 노력은 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그래도 옛날에 고풍스럽고 고전스러운 맛은 전혀 없고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더 흘러야만이. 화마가 낙산사를 휩쓸고 간 지 2년 10개월, 2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지만 완전한 옛 모습으로의 복구까지는 아직 멀기만 합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은 현재 겨우 145점 남아있을 뿐입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지닌 이 문화재들 잘 지켜야 할 텐데요. 어떤 문화재들이 있는지 김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목조 건축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 국보 제15호인 경북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배흘림 양식으로 유명한 건축물로 고려 중기인 12세기 무렵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북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도 이 무렵 지어진 국보 제18호 목조 건축물입니다. 국보 49호인 수덕사 대웅전과 국보 52호 해인사 장경판전 등 목조 건축물 23곳도 국보로 지정돼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은 122곳으로 국보와 보물을 합치면 145점이 나무로 된 건축물입니다. 전체 국보 가운데서 목조 건축물은 7.4%, 보물 가운데는 7.9%에 불과할 정도로 중요한 유산입니다. 물리적인, 인위적인 이런 사고 때문에 없어지는 율이 많아서 현존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죠. 서울에도 불탄 숭례문을 포함해서 이곳 창경궁 명전전 등 목조 문화재 6곳이 국보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145개 목조 건축물 가운데 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첨단 방제 시스템 공사를 시작한 곳은 해인사 장경판전 등 4곳에 불과합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귀한 줄 잘 알면서도 문화재 관리는 왜 이렇게 소홀한 걸까요? 실태를 알고 나면 더 기가 막힙니다. 고작 소화기 몇 대뿐. 허점투성이 문화재 방지 실태를 주시평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지난 2006년 4월 방화로 불이 났던 창경궁 문정전. 이 방화 사건 이후 창경궁 측은 소화기 개수도 대폭 늘리고 잘 타지 않도록 방연 처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CCTV 같은 무인 감시 장비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덕수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는 화재 예방 장비나 스프링쿨러 같은 진화 장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내에 21개 건물 주변에 설치된 CCTV는 통틀어 고작 16대에 불과합니다. 스프링쿨러 같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전 문화재가 전부 다 안 돼 있는 걸로 알아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소화기하고 옥외 소화 전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